안녕하세요. 부동산 밸류 크리에이터 경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과 같은 파주시 금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건물, 토지, 저렇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금촌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보실 물건은 아예 급이 다릅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완공이 안 되고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12년 정도 방치가 된 상태이고 거기다 법정 지상권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경매로 수십원 차익 내면 뭐합니까? 결국 양도세로 국가의 절반 이상 뜯길 수도 있는데 국가에 뜯기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남들은 어우 세금 무서워서 단김에도 못해 하고 도망갈 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양도세 영원에 도전합니다. 세금은 영원으로 지워버리고 1년 안에 현금을 회수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엑시트 전략,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사건 개요부터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77954 파주시 금촌동 801-3번지 그리고 그 뒤에 붙은 120-4번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801-3번지는 대로변에 딱 붙어있는 알짜배기 돼지고요. 뒤쪽 120-4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합치면 무려 822평입니다. 감정가 61억 원, 세죠? 근데 지금 3번이나 유찰돼서 2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당 600만 원짜리 땅이 255만 원 반값 이하가 된 겁니다. 와 싸다 하고 덤비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는 1100평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12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자, 서류부터 뜯어봅시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비고란 3번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그리고 4번 제시의 건물 매각 진행 중, 2025 타경 5489. 어라? 땅만 나온 줄 알았는데 건물도 따로 경매가 진행 중이네요. 바로 건물 사건 열어봅시다. 자, 건물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신건으로 감정가 34억 원에 시작해 유찰 없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일단 토지와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 중이네요. 건물 면적은 1107평으로 총 2개 동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만 34억 원. 근데 유찰 없이 신건이네요. 이 건물 명세서를 보니 이야, 과간입니다. 첫 번째, 건축 중단, 사용 승인 못 받음, 무허가 상태란 얘기죠. 두 번째, 지하층 다량의 고임, 구조적 결함 가능성, 물탱크 됐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토지주와 건물주 다름. 네 번째, 결정적으로 건물 철거 판결 확정. 여러분, 이 문구가 보이십니까? 법원이 대놓고 써놨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다. 즉 건물만 낙찰받으면 그냥 34억 원짜리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토지 주인한테는 최고의 호재라는 뜻이죠. 그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문제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로 법정지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성립 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건물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냥 짧게나마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법정지상권이 부존재한다고 떡하니 나와 있네요. 따져볼 필요도 없네요. 이 뜻은 토지주가 건물주한테 건물 부셔 하면 군말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건물은 현재 감정가가 34억에 나왔지만 건물만 낙찰받아서는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건축 중단. 현재 건물은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한마디로 살이 없고 뼈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당 건물을 경매에 내놓기 위해 등기는 쳤지만 건축물 대장도 없는 반쪽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이 흉물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로드뷰를 살펴보니 13년도에 이미 착공을 했고 14년도에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26년이니 무려 12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비 맞고 눈 맞고 태풍 견디며 방치됐습니다. 창문도 없고 제대로 마감도 안 된 건물이 그 험난한 세월을 제대로 버텼을까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콘크리트가 삭고 철근이 부식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 2등급, 철거비만 수억 원 깨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란 말입니다. 법정지상권 때문에 가뜩이나 가치 없는 건물이 철거까지 염두해야 하는 마이너스 투자 상품이 돼버렸네요.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고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건 간평사 말이 100번 맞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싸움의 내막을 등기부로 파헤쳐보죠. 등기를 살펴보니 현재 토지주는 명재건설 외 4명이며 건물주는 주식회사 더 옥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긴 사람이 바로 토지주라는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가뜩이나 골치 아픈 사건인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볼게요. 토지 등기의 세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니 해당 토지 역시 2019년도에 2019 타경 66940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토지 주인들이 2011년 6월에 35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와, 그때는 아주 법정지상권의 선순위 가처분의 유치권까지 난리가 난 물건이었네요. 건물의 등기를 살펴보니 네 번째 페이지에 21년 10월에 현재 토지주들이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던 내용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걸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말소는 됐지만요. 현재 토지주들은 25년 9월 25일에 토지 인도 철거 가처분을 말소하고 5월 뒤인 9월 30일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마 지료를 안 내어 부당이득 반환금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토지주가 건물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짠 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판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죠. 와, 여기까지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짧게나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누군가는 이게 쓸모없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는 경매를 하려면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야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할지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류 분석은 끝났습니다. 결론은 건물은 시한부, 토지는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서류에 안 나오는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 건물의 12년 역사를 매일같이 지켜본 산 증인이 바로 저기 계시거든요. 제 뒤에 미용실 겸 부동산 보이시죠? 저기 진짜 예약하기 힘들어요. 머리 맛집이에요, 맛집. 예약이 한 10일 정도 차 있어요. 지금 이제 경매 나온 토지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미용실 겸 부동산인데 제가 지금 예약을 해뒀습니다. 이분한테 머리 한번 자르면서 이 동네에 진짜 속사정 한번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흉물 때문에 동네 사람도 얼마나 고통받아하는지, 민원은 없는지, 물은 찼는지, 혹시 다른 문제는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 돈 버는 실전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일단 저는 이번 회차 최저가인 20억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유찰시켜서 최저가 14억대가 됐을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굳이 한테 보시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MPL의 마법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농협과 자산관리 회사 등의 약 37억 원의 빚, 즉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우리는 이 부실 채권을 최대한 싸게 헐값에 사옵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장에서는 남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채권 최고액인 36억 8천만 원을 꽉꽉 채워서 아주 비싸게 낙찰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실제 나간 돈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과 세무서 장부상 취득가는 36억 원이 넘게 찍힙니다. 나중에 1년 안에 단타로 팔아서 50% 단기 양도세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미 장부상 원가는 천장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최고급 기술입니다. 토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럼 이제 저 1100평짜리 흉물 건물을 요리할 차례입니다. 건물 낙찰 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토지 주인이 된 저는 건물주에게 딱 한마디 할 겁니다. 내 땅 쓴값, 지료 내려놓으세요. 토지 감정가 61억 원에 5%만 잡아도 1년에 3억 원, 한 달에 2,500만 원씩 건물주 앞으로 빚이 쌓입니다. 게다가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이미 철거 판결이 박혀있죠. 아무도 이 썩은 건물 경매 안 들어옵니다. 건물 가격이 500만원, 1000만원 똥값이 될 때까지 계속 유찰시키며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가볍게 줍줍하면 끝납니다. 건물을 헐값에 주워와서 철거비로 태워버리면 이 역시 토지 양도세를 깎아먹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죠. 이게 바로 법으로 부수고 돈으로 뺏는 겁니다. 자, 헐값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제 명의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출구 전략입니다. 첫 번째, 양도세 영원 나대지 매도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혹은 2등급이 나오면 폐기물 철거비 2억 5천만 원 정도 주고 미련 없이 확 밀어버립니다.
고철값 따로 팔면 철거비는 조금 떨어지겠죠. 명도 리스크 제로에 깨끗한 800평 나대지가 완성되면 당장 사부에 뜨고 싶어하는 신축업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1년 안에 단기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2019년에 평당 550만 원에 거래됐던 토지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깎아서 평당 450만 원에 매도한다 쳐도 총 40억 원입니다. 우리가 실제 투자한 비용 얼마죠? NPL 채권 매입 20억 원, 건물 줍줍 1억 원, 철거비 2.5억 원, 거기다 부대 비용 다 합쳐도 실제 들어간 돈은 25억 남짓입니다. 무려 15억의 순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토지 장부상 취득가는 얼마였죠? 36억 8천만 원입니다. 장부상으로는 37억에 사서 40억에 팔았으니 오히려 4억 이득을 본 겁니다. 여기에 취득세 그리고 건물 낙찰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 3억 원 정도일 겁니다. 실제 수익은 15억이 났는데 내야 할 양도세는 0원. 이게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증발시키는 NPL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 만약 골조가 살릴만 하다면 이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지하물 빼고 평당 250만 원 잡아서 약 30억 원 들여 메탈 패널로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토지가치 최소 40억 원에 건물가치 40억 원, 도합 최소 80억 원대 랜드마크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 멈출까요? 만약 1100평을 상가로 분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층, 2층, 3층 평당가가 다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평균 2천만 원씩 잡고 분양한다고 해도 무려 220억 원입니다. 이 맛에 사람들이 건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간 돈은 80억 원인데 분양 완료한다면 220억 원. 차익이 어마무시하죠. 남들이 쓰레기장이라고 부를 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법의 맹점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3파주 꿀경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꿀 뚝뚝 떨어지는 물건 찾아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경매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